지난번에 I는 안 한 것 같은데? I요? I의 146번. 됐어요. 네, 7번 안 했어요. 7번 안 한 게 있죠? 네. 6번, 7번 안 했잖아요. 6번 안 했는데 왜? 네. 사실 6번 역전 특강에서 했던 문제긴 한데, 뭐예요? 네, 말씀드리세요. I의 146번 해보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집중을 해볼게요.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가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 만족시키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라 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유를 드려야 돼요. 제가 너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나 나중에 화낸다. 내가 반문했으니까 나도 받아칠게. 너 지금 차 안 가져온 게 몇 번이야? 맨날 해설차 가서 더 거짓말하고. 말도 돼? 내가 몇 번을 믿어야 돼? 가져와. 숙제를 다 했다고 말을 해놓고 안 가져와놓고 해설차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걸 몇 번씩이나 할 건데 나도 믿으라는 거야. 믿기 만들 거면 가져와서 보여주던가. 숙제 안 해오는 거? 괜찮지. 그럴 수 있어. 나도 하면 되니까. 너 어쩔 건데 그렇게 해설지 가져오고. 알았어, 내 이번까지 그냥 믿을게. 근데 거짓말이라고 다시 생각 안 할게. 취소할게. 근데 다음번에 너 안 가져오면은 일단은 내 말이 맞는 거야? 자, 할게. 얘들아, 이 문제를 풀에 있어서 일단은 너네한테 이 문제를 약간 고등학생처럼 푸느냐 아니면 중딩마냥 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는 못하는 애는 마찬가지. 이게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중고등학생이든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식으로 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fx 좋기 때문에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식을 대입해서 식을 전개해서 풀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고등학생답게 만들어 풀려면 일단 절대값 fx에 대한 대비는 마음속에 해놔야 된단 말이야. 봐봐. 오늘 이거 절대값 x-1 이런 거 나오면은 주연이 어떻게 해? 그래. 그거 그리는 것도 말고 그리는 거 말고 식으로 푼다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렇죠. 안쪽이 0이 되는 애를 이게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애를 찾아가지고 x는 1일 때죠. x는 1일 때라는 건 결국 x가 이 내부를 보면은 x-1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잘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그려지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x-1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직선.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붙은 친구는 음수를 붙여서 내보내고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x가 1보다 클 때는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원래대로 나오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이게 식으로 가는 방법인데 이제 아니죠. 여러분들은 결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 fx 그래프가 어느 구간에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알고 싶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fx가 지금 나와 있으면은 인수분해 충분히 가능하니까 마4랑 2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눈에 보였죠? fx가 뿔, 마, 뿔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그러면은 내가 또 범위를 x가 마사보다 작을 때 x가 마사랑 2일 때 x가 2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 친구 플러스로 나오게 마이너스로 나오게 플러스 나오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누기는 나눌 건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게 좋아요. 자, fx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fx 그래프 그냥 위에다가 그러니까 절대값 내부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풀 마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fx가 0보다 클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그냥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난 그래프를 그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fx가 양수면은 어차피 이 친구는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fx라고 나오게 되죠. 이쪽만 볼게요. 이쪽만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fx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fx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얘네를 그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볼 건데 절대값 3분의 fx 마이너스 fx 얘를 그려보기로 마음 먹을 건데 얘를 그리고자 하면 돼요. fx에 3분의 2 곱한 거 3분의 4 곱한 거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이거 어떻게 그리죠? 라고 하는 생각 그냥 어렵겠다라는 생각보다 이제부터 천천히 노력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fx가 지금 여기가 마사라고 여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고 칠게요. 그럼 나는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fx가 음수인 구간 먼저 볼게요. 음수인 구간. 여기는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음수인 구간. 이 구간은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네요.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뒤집히겠죠? 뒤집히겠죠? 그리고 3분의 4배를 하네요. 여러분들 원래 1 나오던 게 3분의 4 나오고 원래 3 나오던 게 4 나올 거 아니에요. 3분의 4배를 하면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fx가 양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도 마이너스 붙이네요. 그럼 양수인 부분 현재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마이너스 붙이니까 뒤집혀야죠. 뒤집혔는데 자, 이 친구는 3분의 2배를 하네요. 3분의 2배는 1보다 작으니까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fx가 원래는 온전한 2차 함수였지만 음수인 부분을 뒤집고 더 높게 자, fx가 양수인 구간은 뒤집고 더 완만하게 그려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죠. 왜냐면 제가 이제부터 이제 왼쪽 거 봐봐요. 문제가 쉬워진 게 이제 이 왼쪽 거 있죠? 이 복잡했던 아이 통째로 다 그렸어요. 다 그리니까 이제 나는 뭐만 챙기면 뭐만 이제 챙기면 돼요. 얘만 그리려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들 그리려고 마음 먹어보니까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지나는 점이 나와 있어. 어디야? 2,0이죠? 2,0을 지나는구나. 이런 라인들을 먹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n 양수. 자, 이제 n값이 양수로 나와 있나요? 네, 양수. 뭐 양수라고 하면 안 줘도 되긴 했지만 n이 양수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 양수인 친구를 갖다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직선이 4가 마이너스. 그러면 지워진 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그려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이제 읽어볼게요. 이 노란색인 직선보다 옆에 있는 이 뭉뚱그려진 이 함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즉, 이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x가 위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x 값이 10개였으면 좋겠대요. 정수가. 근데 벌써 눈에 보이는 게 2, 1, 0 얘까지 해가지고 마사까지 벌써 1개가 벌써 있어요. 나는 이제 3개만 더 채워주면 돼요. 3개라는 건 마5, 마6, 마7까지만 되면 되죠. 마7까지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지금 내가 그린 거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마7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자, 마7까지만 딱 들어오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설정되면 그러면은 자, 마8은 안 들어오고 마8은 안 들어오죠. 노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마7은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구나죠.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요? 자,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죠? L 최소값. 경계죠. 아, 최소값 구하는 건 아닌데 경계죠, 경계. 발표하세요.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주로 교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경계를 표시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마칠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마칠을 지나는 직선 이게 경계겠죠. 그리고 마파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마파를 지나는 직선 얘네가 경계겠죠. 우리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직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파란색은 안 돼요. 파란색은 마팔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파란색 건 제가 뭐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구등을 쓸 거고요. 파란색이 더 가파르잖아요. 빨간색 거는 해도 돼요. 마칠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시온이 말대로 이 문제는 M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이면은 빨간색 쪽 기울기죠? 빨간색 기울기. 빨간색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경계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칠 콤마 얼마 지나는지 궁금하면 되잖아요. 마칠 콤마 얼마 지나겠어? 2차 함수 여기 지날 거 아니야. 봐봐. 마칠 어디에 속해 있어? 이 그래프에 속해 있지. 네. 이 그래프 누구야? 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산분의 2의 f의 마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8. 18이래요. 진짜? 그렇게 커? 잠깐만요. 맞나? 맞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 18 맞아요. 네, 마이너스 18이래요. 따라서 여기는 마칠 콤마 마이너스 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콤마 0이니까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울기는 2점. 그렇죠. 최소값 2네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푸니까 제가 지금 식을 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죠. 지금부터 명심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값 fx랑 그 다음에 뭐 그냥 fx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쪼이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렇죠. fx가 양수인 구간이랑 fx가 음수인 구간이 있겠지. 그냥 이 구간 알아보고 싶으면 일단 fx를 그려놔야 돼. 이처럼 어떤 문제가 뭐 나오겠지? 식을 주겠지 fx. 그치? 그려놔. 그 다음 봐봐. 야 fx가 양수면 이거 2fx로 원래 있던 fx의 뭐해? 9배. fx가 음수면 얼마 나오겠어? 0이니까 y는 0 깔린다고. 어렵냐고. 안 어렵다고. 야 이런 애들도 그 수학 문제 단골이야. 필러 문제. 근데 두려우면 안 되지 절대값이. 응? 봐봐. fx가 양수인 구간 찾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눈에 보여. 양수인 구간이. 이해했어? 가는 거야. 147번이야.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야, 아이의 146이 어떻게 최고 난이도냐? 근데 이게 최고 난이도면 좋은 거야. 왜? 다른 문제 더 쉽다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문제 좀 풀어드린 다음에 또 오늘 자유투리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그 숙제 중에 몇 문제를 더 풀어보신 다음에 그 숙제들까지 좀 질문을 받을게요. 보충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4일을 빨리 끝내고 연수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알았어. 연수고등학교 시험 다 다음 주 금요일이지? 네. 연수고등학교는 2주 남았어요 시험. 네. 연수고등학교는 2주 남아서 좀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여름방학 미안한 얘기 좀 해야 연성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이 짧아요. 연성고등학교 다른 학교에 비해 짧아요. 그렇지. 4일 짧아요. 4일. 네, 그나마 연성고는 다행이에요. 더 짧은 학교도 있어요. 포스코고는 더 짧아요. 네, 여러분 포스코고 없잖아요. 포스코고 하니까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 네. 아니 엄마가 싶던 사람이 전교 1등이랑 저랑 사이좋게 떨어졌어. 네. 그거야 뭐 요즘 포스코고가 먹고 싶은 거 마음이겠죠.
수원, 즉 대수 특강을 해야 돼요. 지금 대수 안 해놓으시면, 한 번도 안 해놓으시면 까먹고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면은 좀 힘들어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공수2 그리고 대수거든요. 대수 특강은 좀 짧게 하는 대신에 약간 대부분 대수 한 번씩은 했지만 한 번도 안 한 친구도 들을 수 있게끔 좀 해보고요. 만약에 영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 번도 안 들은 친구는 다른 쌤거 특강을 듣게 할 거고요. 물론 송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거는 한 번은 들어본 친구들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이 내 거를 욕심낼 수도 있어.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래도 들어봐야 돼. 누구 거예요 지금. 야, 대수를 3번 정도 하고 온 애랑 한 번도 안 한 애랑은 차이가 나. 한 번만 한 애들이랑은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해. 한 번만 한 애들 다 까먹었거든. 내가 봤을 때. 그래 들어와봐. 근데 연성고등학교 반의 짧은 관계로 이제 이기기가의 본론인데 대수는 약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월화수목금토 매일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방학이 모두 겹치는 시간대로 할 거고요. 어쩔 수 없어. 뭐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게 시험의 탓은 아니에요 또. 시험에 쳐다봐서 어쩔 거야. 시험의 탓은 아닌데. 또 학교가 연수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적도 있단 말이야. 내가 원래 이거 주세 번, 주네 번으로 깔잖아 얘들아. 주세 번, 네 번으로 깔면은 너네 새벽 수업 해야 돼. 일정 순간에 새벽 수업을 해야 돼. 대수 수업 시간 대충 한 12번 정도 확보하거든. 그 정도 하면은 12번 할 수 있어. 12번이면 원래 4주야. 두세 번씩 4주잖아. 할 건데 숙제를 많이 내지는 않을게. 필요한 문제들만 까는 대신에 수업도 열심히 들어. 대수 한 번은 들어도 안 해주고 어떡하냐.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공수2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분반을 하지 않고 이번 연도를 해볼까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지를 좀 보면서 공수2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공수2 정규 수업 말고요. 공수2 문제풀이반을 하나 개강할 겁니다. 네. 공수2 두 배로 공부하나 이거거든요. 네. 그거는 선택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두 배로 공부하기 싫은 건 오케이야? 그러면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테스트를 봐요. 공수2에 대한 거. 네. 봐야 돼요. 왜 봐야 돼? 내가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수2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테스트 봐서 잘 본 친구는 그래 너는 문제풀이만 당연히 안 들어도 돼. 이런 거고요. 그냥 정규로만 들어도 되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듣는 게 어떠냐고 물어는 볼 건데 일단 선생님 특성상 대수는 좀 들어야 되겠어 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문제풀이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학원이 돈 벌고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무조건 들어야 되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성적 보면 본인이 느낄 거야. 나 큰일 났다. 뭐 아니다. 큰일 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어? 잘 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를 보면 느껴지겠지 이제. 와 이만큼 차이 난다고? 근데 그것도 같은 반으로 해야 되면 따라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할 거야? 방학 때 해야지. 그럼 공수2 문제풀이만 만드는 게 난 좋냐고? 별로 안 좋아 진짜로. 근데 그거 만들면서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여튼 말하기가 좀 그래. 막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진 않을 거야. 듣는 게 어떠니 정도는 하겠지. 너 지금 공수2 테스트 20개 봤는데 3개 맞았는데 듣는 게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안 하는 게 직무 유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특강을 그럼 대수도 듣고 문제풀이도 들으면 3개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많을 수 있잖아. 그럼 너도 문제풀이 들어라. 대수는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요? 당장 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수원 때는요? 그때 또 수원 문제풀이 들어야 되는 거지. 수원 안 들었으면 대수 안 들었으니까. 오케이?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래. 어차피 봐봐. 어느 순간은 잠깐만 모든 건 실수. 내가 말했지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 해야 된다고. 야 어느 순간은 어차피 어느 순간
방법이 없어. 봐봐. 중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은 이번에 문제 풀이만 안 들어도 돼. 야, 선생님 개수도 안 듣고 싶은데요? 그럼 테스트 한번 보자. 잘 봤네? 그치 봐. 이게 되는 거야. 아, 진짜. 봐봐. 나중에 내가 너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학 이제 좀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2학기부터일지 모르겠는데 너 그냥 특강만 들어라. 학기 중에. 정규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을 챙길 거야. 왜? 정규 들으면 수업 더 많이 하고 난 돈 벌면 좋을 수도 있지만 들을 필요가 없는 걸 잘하는데 왜 들어 그걸? 그냥 어려운 문제 몇 개 듣고 가. 이게 맞지. 그러니까 그걸 해내려면 일단 내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졌지? 근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나는 안 되겠지가 아니야. 이문 자식들에게 재작년에 제가 몰라요. 이 기아랑 뭐 인공지능 수학인가는 언제? 기아는 이제 그 기아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1부터 5등급이잖아요. 수업이 열 건데 학기 중에는 그 방학 중에는 따로 안 열 거예요. 왜냐하면 기아는 그렇게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네, 기아는 학기 중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짧게 수업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지 않을까? 부상을 해볼게. 맞지? 네. 뭐 선택하는 게 나아요? 응? 선택 과목. 2학기 때 선택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네가 공공 쪽으로 하고 싶으면 인공지능이고 그냥 일반적인 공대를 가고 싶으면 그냥 대학을 해.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뭐라 해야 되지? 자본책? 자본이 차선이 어딨어? 자, 봐봐. 최선이다. 일단 기다려봐. 이 문제 하고 이제 용태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야. 안태야 미안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용태 오늘 표정이 안 좋냐? 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요. 오케이, 알았어요. 야, 대건 수행 언제까지지? 다음 주 금요일.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순도고도 수행 있어. 다음 주 수행이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봐봐. 야, 이 친구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4차식인데 짝수차만 있으면 일단 이 꼴을 먼저 생각하라 했고요. 여러분들, 얘가 모두 실근이 나오려면은 이 꼴에 있는 각각의 그림 알파와 베타가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즉,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봐봐요. 양수여야 되니까 이 친구의 두 분의 합이 양수면 되겠고요. 두 분의 곱이 양수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9는 양수가 이미 맞고요. K-10이 양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양수면 되는데 들어보세요. 0이어도 되긴 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0이야. x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0이야. 그럼 이렇게 돼도 얘도 실근이거든. 0이거든. 근데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지? 모든 분이 실수하는 거. 자연수 K 개수. 네, 자연수 K 개수인데 그럼 쌤 그럼 K는 10 이상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얘가 두 근을 가져야지. 두 실근을 가져야지. 한 변씩 D가 양수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잖아. 81 마이너스 4K 플러스 40 얘가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121 4K니까 4K가 뭐야 이거? 121보다 작거나 같으면 K 30보다 좀 작겠다, 그치? 30보다 좀 큰 거부터 해야 되겠네. 결론을 써볼게. K는 10 이상이고 30.25거든? 어쨌든 얘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다 됐으니까 자연수 K 개수는 21개가 되겠다.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차식이 나오면은 말하자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 쉽잖아. 그러니까 짝수차인 4차식이 나오면 일단 이런 걸로 인수분해 되겠지?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면은 x제곱이 3이나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은 x제곱 3에는 실근이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이 마이너스 2인에는 얘가 음수니까 허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이 모두
양수로만 나와야 되겠구나. 근이 양수로만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두 근이 양수다를 구하는 거는 뭐 판대함도 있지만 두 근이 양수다는 베스트가 뭐냐면 두 근의 합의함수, 곱이함수란 말이야. 이게 베스트야. 봐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음수. 두 근의 곱은? 네, 두 근의 곱은 양수. 이걸로만 해도 돼. 그러니까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면 좋아. 근데 하나 양수, 하나 음수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안 돼. 그때 판대함을 해야 돼. 이해했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는 판대함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었죠. 아니다. 하나 양수, 하나 음수는 판대함 아니구나. 두 근의 곱만 하면 돼. 다른 생각하다가 잘못했네. 둘 봐봐. 하나 양수, 하나 음수는 두 근의 곱만 하면 돼. 두 근의 곱이 음수인 이걸로 끝나. 아, 편변식은 당연한 거다. 이 문제도 편변식은 당연한 거였잖아. 이해했어? 두 근의 곱이 음수다가 더 쉬운 거야. 하나 양수, 하나 음수가 더 쉬운 거야. 걔 두 근의 곱만 하면 돼. 왜 두 근의 곱만 해야 돼? 두 근의 합은 몰라. 두 근의 합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 도현아, 하나 음수, 하나 양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거이 애매해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47번은 1등급 대비가 절대 아니고요.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대비. 네, 이제부터 할 거는 경우의 수고요. 134번부터 하겠습니다. 뭐야? J야? 아니네. 잠깐만. 아, J 건 아니네. J의 75번부터 할게. J의 75번. J를 못 봤어. 75, 75, 77 질문했으니까 하세요. 이분이 제가 예측 하나 해주나요? 무엇을요? 아마 여기 보면은 K의 151번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네. 밖에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왜요? K의 151번은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약간 네가 원하면 해줄게. 아니. 왠지 그 오늘은 151번이 질문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 한 명. 동현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블랙라벨에서 100으로 한 거잖아. 자,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동현이가 금요일에 쓸었다고 하지만 미안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75번. J의 75번입니다. 신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도 항상 웃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무슨 좋아. 그만 웃어도 되지 않았어? 아, 아니야. 그래도 항상 웃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항상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물론 웃을 때 웃고 안 웃을 때 안 웃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꼭지점 A를 출발하여 모서리 12개와 각 면의 대각선 12개 중에서 뭐 그래요? 네, 잠깐만요. 모서리 3변과 대각선 한 번을 지나서 G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대각선을 한 번, 모서리 3번이죠. 3번 맞아요? 네. 일단 대각선이 12개인 건 맞아요. 정육면체, 면이 6개인데요. 각 면당 대각선이 2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각선도 12개고 모서리도 12개인데 대각선 한 번에 모서리 3번이니까 우리는 기존을 누구로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대각선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대각선 한 번을 먼저 설정하고 한 번당 모서리 3번이 몇 번 나올까를 세다 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모서리 3개를 조합하는 걸 찾는 것보다는 대각선이 훨씬 나아 보이고 예를 들어 그럼 대각선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대각선 분류를 해보면은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대각선에 이렇게 할게요. 3가지로 분류할 건데 자, A와 이어진 거 G와 이어진 거 A와 G 모두와 이어지지 않는 걸로 분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각선이 12개 중에서 A랑 이어진 애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G랑 이어진 애도 3개 있죠. 근데 이걸로 하면 맞나 모르겠네. 맞겠지 뭐. 알아서 합시다. 자,
A랑 이어진 이대각선을 만약에 내가 하나 설정했다 치면은 얘를 통해서 이제 모서리 3번으로 G를 갈 수 있는 걸 제가 세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C에서 모서리 3번을 통해 G로 가는 거는 2개 아닌가요? CBNG랑 CD 뭐 뭔지 모르겠지만 FGH CDHG CBFG랑 CDHG 이렇게 가는 경우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왔던 점은 다시 찍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그러니까 한 대각선당 2개니까 A로 이어지는 대각선, A로 이어지는 대각선, 정육면체는 모든 부분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도 대칭이니까 네, 일단 이 친구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대각선 3개에 한 대각선당 2개. 됐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A에서 일단 C로 가는 거예요. A에서 C로 갔다가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둘, 셋, 2가지. 근데 이런 대각선이 총 3개 있다거나 A랑 이어진 거. 자, 이번에는 그럼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정육면체는 어떻게 돌려도 대칭이기 때문에 G점이 A점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G랑 이어진 대각선 여전히 3개이고 똑같은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G에서 A 가는 거나 A에서 G 가는 거나 뭐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A랑 이어지지 않은 대각선들이 몇 개 있는데 A랑 G랑 이어지지 않은 대각선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자, A랑 붙어있는 면 중에서 대각선을 볼게요. 먼저 A랑 붙어있는 면은 윗면, 앞면, 뒷면이잖아요. A랑 붙어있는 면은 3개거든요. 윗면 중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자, 이 대각선을 내가 지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이 대각선을 가는 방법은 이제 한 번만에 가는 게 있고 한 번만에 가는 거 말고는 없네요. 2번만에 못 가네요. 그렇죠? 2번만에는 못 가요. 2번만에 못 가는데요. 그렇죠? 한 번만 가는 것만도 가능하죠. 왜요? 얘를 3번만에 이 대각선을 타게 되면은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A에서 D를 가서 얘를 도달했어요. 자, 그럼 이제 B에서 얘로 가는 건 2번만 타야 되잖아요. 2가지네요. 2가지.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A와 연결된 면에 있는 대각선 중에서 A랑 안 붙어있는 대각선이 얘 하나, 아니면은 얘 하나, 아니면은 여기 옆에 있는 얘 하나가 될 건데 이 3개의 대각선 모두 2가지씩만 결론을 낼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대각선을 타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4가지구나. 미안. 자, 어쨌든 A에서 먼저 이 대각선 타려면은 둘 중 하나 골라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걸 골랐어. 타고 왔어. 여기서 G 가는 것도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맨 처음에 이 대각선 타기 위해서 둘 중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타고 나서 또 G로 가는 거 둘 중 하나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쵸? 그러므로 총 4가지가 나오겠네요. 한 대각선당 4개인데 A랑 붙어있는 게 3개의 대각선이니까 A랑 붙어있는 면에 있는 A가 지나지 않는 대각선이 3개니까 그리고 한 대각선당 4개씩 나오니까 방법이 총 답이 4가지가 되는데 그럼 반대로 G랑 붙어있는 면에 있는 G를 지나지 않는 대각선 또 3개일 거고 그 3개당 또 4개씩 나오겠죠. 대칭이니까. 네,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정답이 3이 12개니까 36개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6개 아니에요? 뭐야? 네. 일일이 세는 문제가 일일이 세는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각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의 대각선을 내가 나눌 건데 대각선이 12가지니까 12가지로 쭉 나누기에는 에바잖아. 뭐 대각선 BD, 대각선 AC 뭐 이런 식으로 12개 나누는 건 에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대각선 12개 중에서도 이러네 분류가 되더라. A랑 붙어있는 대각선, G랑 붙어있는 대각선, A랑 전혀 붙어있지 않는 대각선. 근데 하다 보면 대칭이 보이니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분류 잘 하려면은 원래 뭘 연습 잘 해야 돼? 문제를 일일이 세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소속된 건데 일일이 세보는 걸 많이 해보면 본인이 셀 때 이미 분류하면서 세요. 그냥 무식하게 마구잡이로 세지 않습니다. 세다 보면 이렇게 묶어서 세면 좋겠다. 다 되고 그 묶어서 세다 보면 그게 경우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 입안에서 경우에서 문제 추가 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게요. 알았죠? 오히려 3학년 그 형 누나들은 이제 걔네 확통 보는데 걔네는 경우에서 그 확률 확통 추가 문제 달라고 좀 아우성이긴 해. 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니들이 3학년보다 바쁘진 않잖아. 그렇죠. 응. 3학년이 더 바빠. 그거 확실해. 순서로 따지면 1학년이 제일 한가하고 그 다음 3학년이 그 다음 2학년이야. 2학년은 얘들아 바쁘다는 표현은 또 안 돼. 하루하루가 진짜 5월, 6월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야 진짜. 어떻게 막 뭐 다 하다 보면은 진짜 너네 의지와 상관없이 핸드폰 게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하루가 지나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차이가 이거야 이제. 폰게임이든 게임이든 뭐에 게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핸드폰을 내가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어. 뭔가 억울해하면서 자기 전에 1시간을 더 만지고 잔다 이런 사람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다 시간 갔으니까 자야지 요런 두 차이가 생기는데 한 시간이라도 만지는 사람은 솔직히 좋지 않지. 이게 1시간만 만지면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아 이참에 그냥 자야지 하는 사람이 이제 끊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거든. 근데 오늘 힘들었던 나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 챙겨야 돼, 게임해야 돼 라는 마음 먹는 사람은 이제 좀 답이 없어져. 참고로 말하면 보상을 챙겨야 돼 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훨씬 많아. 공부를 잘하기 힘들지. 그치? 난 얘기했다. 미래에 대해서. 너네도 비슷할 거야. 2학년 애들 내가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겠지? 지금 2학년 애들. 그래도 이제 와서 이런 애들이 있어. 아 그때 쓴 말이 맞았네요. 이러거나 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어. 진짜 안 하는 애들도 있어. 뭐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애들도 있어. 제가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쌤이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왜? 뭐라고? 해. 이러면서 그런 애들도 있어. 진짜야. 약간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조언을 잘 안 하지. 왜냐면은 어차피 해봐야 나중에 또 그런 소리 할 건데. 아 맞다. 주호야 너 오늘 나도 가야 된다. 수요일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월요일은 고생했고 야, 근데 월요일에 그 뭐냐 그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좋아하는데 할 말이 없네. 월요일 아니 주호한테 내가 원래 이번 주에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보자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오늘 좀 보자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 까먹었거든. 근데 주호가 그날 11시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공부를 했어요. 완전 착한데? 공부했을 텐데 주위 사람들도 주호 계속 기다리고 공부했다 하던데. 약속 시간 3시간 아니 물론 이제 중간중간 막 그 복도에서 방황하는 주호를 보긴 했지만 아니야 그날 공부한 거 같았어. 네 봅시다. 뭐가 뭐야. 저도 너랑 똑같은 고민이야. 좋은 사람은 준비도 아니고 공부할 거야 하겠지. 그리고 너 그 뭐냐 영어나 사회나 이런 거는 주로가 더 잘 쓸 수도 있는데요. 네 조용하자. 이제 적들아. 공부나 기다리고. 네 적게요. 색깔은 노란, 파란, 빨간 세 가지만 사용할 거고요. 이웃하는 건 다른 색을 칠할 건데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대요. 방법의 수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되게 이런 문제가 뭔가 약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칠해봅시다. 그냥 칠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에요. 맞습니까? 빨간색?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볼게요. 셋 중 하나 칠해보자. 처음부터 셋 중 하나, 여기 둘 중 하나, 자, 여기 둘 중 하나, 자, 여기 둘 중 하나, 자, 여기 둘 중 하나 있네. 아 잘못 칠했다. 오케이, R로 하고 B로 할게. 둘 중 하나 있고, 자 이제 여기 칠할 건데 둘 중 하나를 Y를 칠할까 R을 칠할까 고민하다가 Y를 칠하면 여기는 한 가지, R을 칠하면 두 가지니까 약간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약간 애매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1이냐 2냐 갈린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 곱하기 쓰면 안 되거든. 여기서 ing이 벌어지니까 아 내가 그럼 색깔을 좀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봐봐. 그냥 아무 데나 지정하면 되는데 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처음에 얘네 둘의 x차 칠하는 곳에 얘네 둘의 색깔을 일단 같냐 다르냐로 놔보자 라고 결정하자고. 아, 내가 이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부터 시작을 했으면 얘랑 얘를 봤을 거야. 상관은 없어. 봤어? 어디를 보든 상관없어. 하여튼 이 x자의 색이 같다와 다르다로 일단 경우를 나눠볼게. 나눠볼게. 내 마음이야. 응? 그래서 먼저 하자. 자,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색 중 하나 칠해. 또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럼 무조건 몇 개? 여기는 무조건 두 가지야. 자, 여기도 칠했어. 남은 이 세 가지만 잘 칠해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같으면은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다르면은 한 가지가 오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알았지? 자, 일단 얘 먼저 칠할게. 야, 얘를 칠하는 건 둘 중 하나야. 그럼 확실하잖아. 알았지? 얘 만약에 내가 블루를 칠했어. 자, 그럼 이제부터 블루 칠하고 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조합을 그냥 세자, 손으로. 그게 낫겠다.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걸 연습한 게 이런 데서 발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경우를 막 얘네들이 같거나 다를 때 얘네들도 같거나 다른 거 나눠야 될까? 이런 거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 세 개밖에 안 남은 이 세 칸은 내 맘대로 칠해도 되잖아. 쉽게 손으로 세자고. 심지어 얘 두 칸만 칠하면 돼, 두 칸. 되는 게 뭐야? YR. 되는 게야. YB. YB. 그 다음에 RB. RY. 세 가지밖에 없네. 곱하기 3.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아 뭐야 마지막 세 개밖에 없어 그냥 세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다음 다른 거 해볼게. 다른 거 가자. 자 3 곱하기 2야. 이거 하고 쉴 거야. 먼저 할게. 자 다른 거니까 여기 먼저 셋 중 하나 골라주고 여기 둘 중 하나 골랐어. 둘 중 하나 골라. 다른 거 무조건 다른 거 칠할 거니까. 그럼 여기 무조건 한 가지지. 곱하기 안 할게. 한 가지. 자, 이제부터 내가 여기 칠할 건데 마찬가지야.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누가 올까? 블루가 왔어. 블루가 왔어. 자, 이제 보자.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잠깐만. RB 하나. 그리고 YB, YR. 세 개야. 궁금한 게 여기가 R인 경우도 세 개인지 확인해보는 게, 여기가 Y인 경우에도 세 가지인지 확인해보면 더 좋겠지? Y인 경우에 볼게. RB, BR.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뭐야? 아까는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였잖아. 그럼 뭐야? 다시 이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군요, 선생님이 되는 거죠. 곱하기 2가 아니었군요. 이 세 개를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이 세 가지가 맨 처음에 제가 B를 칠했을 때는 세 개가 나왔어요. B를 칠했을 때는 RB 잠깐만 RB 그리고 YB, YR 세 가지였죠. 그리고 Y를 칠했을 때는 두 가지였죠. RB, BR 그럼 5개네. 내가 이 세 개 칠하는 거 통틀어 5개네. 5개네. 뭐야 곱하기 2 왜 씌웠어? 3 곱하기 2에다가 여기 공짜고 여기 5가지네 라고 한 방에 가시면 나쁘지 않죠. 위에 거 실수한 거 없지? 위에 거도 5가지 아니지? 맞을까? 또 해봐. 저번에 이렇게 안 해주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어떻게 불러? 했을 텐데 60개 60개야? 60개면 이거 5가지네. 여기도 5개야. 이쪽도 봐봐. 아까 R 여기 있잖아. R 여기 있지? RR일 때 여기 3개
있지? 이거 칠하는 거 5개네. 여기도 천천히 세보자. 아니 여기 5개라고 모지가 아니라 좀 보라고 좀. 응? 이거 3개 칠하는 게 아까 2 곱하기 3이 아니라고. 여기가 2 곱하기 3이 아니었다고. 얘도 5가지였다고. 2 곱하기 3이 아니라 얘도 그냥 3분의 5개라고 한번 세보자. 자, B야. B면은 몇 가지 와? RY 또 알게 안 되지. RA. 일로는 여기가 B일 때야. 여기 B. B면은 다시 한번 RY. RB 돼. 아, RB 안 되네. Y를 써야 돼요. Y 써야 되면 RB 안 되네. RB 안 돼요. 네. RB가 빠지네요. RB 하나 빠지는 것 때문에 저기가 5가지네요. 봐봐. 3가지 다 써야 되니까 RB 이거 안 되고 RY 돼. RY 그리고 RY 말고는